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이게 얼마짜리다,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재산분할 대상들이 있어요. 아파트를 이제 소유하고 있으신데 KB 시세를 조회해봤더니 어차피 시세가 나온다. 이런 경우 재판부에서도 KB 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감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적인 시세 자료가 없는 토지, 건물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상대방의 그런 영업장의 권리금을 평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도 감정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비상장 주식 이런 경우에도 이제 감정을 진행하는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왜 감정이 필요하냐면, 일단 비상장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객관적인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운영해요. 그러면은 어떤 의뢰인분들은 그 회사가 건물도 갖고 있고 토지도 갖고 있고 재산이 많다더라. 그럼 그것도 재산으로 반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자 개인의 재산을 이제 분할을 받는 것인데요. 배우자 개인과 주식회사는 예를 들어 배우자 개인의 가족회사든 1인 회사든 원칙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인격이 구별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재산 자체가 이 배우자의 개인 재산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 자체의 재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 배우자 개인이 갖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 그것은 배우자 개인의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장, 주식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더 많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그런 거래 가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를 들어 등기부상 나타나는 액면가라든지 이런 건 편의상 설정한 것일 뿐이지 실질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양측 이 정도 가치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또 그 가액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이제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이러한 경우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감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가 저걸 감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또 적절하게 일치 신수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을 할지 말지 채택 여부를 결정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감정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해서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어디까지 되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영업장의 권리금이라든지 또는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최근에 했던 걸로 저희가 영업장 중에 치과 권리금 감정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가 말하자면 귀농을 하신 거죠. 귀농을 하셔서 주로 동양란을 키우셨어요. 비닐하우스에서. 그래서 재산 형태를 보면은 아파트 등도 있고 토지,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키우는 동양란 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소유로 하되 그 동양란의 가치가 얼마냐, 굉장히 이제 많으니까 동양란 정도가 수백 개 말고 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정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요. 의뢰인분이 혹시 저걸 반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셔서 기준 시점으로 CCTV 자료도 확보를 해서 이제 감정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실까요? 사실은 또 이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기준이 있겠죠. 사실은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 기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온 값, 출고값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얘가 이제 몇 달 여기에서 키웠냐. 왜냐면 이제 사서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파는 건데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감정의 기간은 감정인이 지정된 때로부터 감정평가서가 오기까지 최소 한 달 또는 두세 달 정도를 이제 생각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겠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감정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표가 이제 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대략 그 기준에 따라 감정료가 산정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기준을 보면은 이제 감정 목적물의 대상의 가액에 비례해서 이제 감정료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1, 200부터 뭐 1000 이상 몇 천까지도 감정료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뭐 감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감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또는 감정의 기간 빨리 감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감정 가액 당연히 감정가가 이제 청구한 입장에서는 상대방 재산이 높게 나오기를 원할 테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적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또 감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영업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만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감정인이 아무래도 봐야 이제 감정이 수월하게 될 수 있고 또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될 경우 또 상대방의 좀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그러면 감정을 신청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좀 비협조할 것 같다 자료에 그러면 감정인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끔 해서 우리 측에서 법원에 이게 감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이니 상대방이 빠르게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감정 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감정인에게 통화를 해서 좀 혹시 언제쯤 될 예정인지 우리가 이제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상 소요 시간을 알고 싶다라고 해서 좀 빠른 진행이 될 수 있게 부탁을 하거나 또는 자료 구비에 좀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협조를 한다거나 이제 재판부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게 결국엔 그 감정가가 얼마가 이제 나오느냐겠죠. 감정인이 나중에 감정평가서를 딱 보내셨는데 어느 일방은 이거 너무 높게 나왔다. 어느 일방은 너무 낮게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누구나 만족하는 감정가는 아무래도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다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사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데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건물 내부에 뭔가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걸 꼭 감정인에게 전달하고 싶다. 이러실 수가 있겠죠. 또 상대방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게 꼭 참작이 되어서 좀 높게 산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감정 의견서의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해서 재판부가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방식 또는 필요시 감정인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 적극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가액이 일부 영향은 당연히 주겠지만 소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가 나오는지에 따라 이제 재산분할 액수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정말 적극적으로 감정의 이제 절차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가액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